네, 안녕하세요. 제 공익법센터 어필의 줄리앙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피디 좋은 어필에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책은 봄말람이란 출판사에서 출간된 김지은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부제로는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이라는 내용이 붙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거나 세간에 많이 알려졌던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증언과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시간은 2018년 5월 JTBC였던 것 같은데요. 방송국을 통해서 상사 안희정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세상에 알렸을 때의 시점부터 2019년 9월 9일 끝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때까지 이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책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약간 인권활동, 이주민과 난민 분야를 돕는 활동을 하고는 저에게도 사실 이 책은 매우 특별했고 책장이 쉽게 넘어가지 않는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너무나 수려한 문체로 써있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피해자로서의, 또 한편으로 노동자로서의 목소리가 매우 자세하게 담겨져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 목소리가 반영되고 설명되는 과정이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하고도 겹쳐 있기도 하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난민 분야의 목소리하고도 사실상 인권 침해 피해자로서, 노동자로서의 삶이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책장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받았다고 하고요. 왜 그렇게 여러 번이나 가만히 당했냐? 좋아했던 거 아니냐? 곧장 말하지 않았냐? 왜 거부하지 않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수없이 얘기하고, 수없이 법정에서 조사받으면서 수없이 언론을 향해 수없이 이야기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왜 그러한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약간 세상에 어떤 공론화가 되고 권력이 큰 가해자와 권력이 없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갑자기 광장에 끌려 나와서 공론화가 되다 보면, 어쩌면 옛날에는 저는 약간 예멘 난민들의 이슈가 갑자기 공론의 장으로 끌려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게 저희들이 뉴스나 언론을 보다 보면 대강 어떤 일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선명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게 얼마나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를 이 책을 보다 보면 너무나 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곁에서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은 보시면요, 책은 1장부터 프롤로그에서부터 1장 미투 권력을 향한 고발, 2장 노동자 김지은, 3장 피해자 김지은, 4장 세상과 단절, 5장 그래도 살아간다, 6장 위드유 연대의 마음이 모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에필로그로 마지막 살아서 증명할 것이다 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기에 이슈화가 됐었던 그 배경에 대해 설명했던 것이 1장, 그 다음에 수행비서로서의 충남도지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갔고 어떻게 돌아갔고 어떻게 부당한 처우를 당했는지가 2장 노동자 김지은, 피해자 김지은이 성폭력 범죄에 어떻게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어떻게 시달릴 수밖에 없었던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피해자 김지은이고요. 그 이후가 사실 이 이슈가 이러한 공론화되고 알려지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의 겪게 되는 그 또 추가적인 고통이 얼마나 참혹한지의 내용들. 하지만 그래도 살아간다가 5장, 6장이 그러나 계속해서 견딜 수 있게 했던 배경은 같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 때문이었다라는 내용을 밝혀준 것과 살아서 증명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간다는 일기, 그동안에 썼던 이분이 피해자 김지은 씨께서 쓰셨던 일기들이 다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일기를 보다 보면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심경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셨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4가지 정도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떠오르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위력이라는 거, 어떤 사람의 권세, 어떤 위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피해, 그리고 그 피해를 말할 수 없는 것, 그 피해를 공론할 수 없는 것, 그냥 알려도 너가 그냥 조용히 모른 척 넘어가야 되고 숨기죽일 수밖에 없는 피해가 얼마나 참혹한가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법정의 위력에 의해서 성폭력 범죄가 올라가게 됐을 때 초기에 있는 하구심 판단에서는 위력은 존재하지만 행사하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처벌될 수 없다라는 형태의 이제 이야기를 나와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던 건 기억이 납니다. 위력이 어떤 더 권력이 센 사람이 권력이 없는 사람한테 행사한다라는 위력은 사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보여지는 거죠. 저는 이거 충분히 기억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모든 남성들은 다 오히려 더 기억하기 쉬울지 모르겠어요. 군대에 있어서 지휘관이 있고
장군이 있는데 장군이 뭐 해? 라고 지휘관이 너 제너럴이 뭐 해? 라고 말하기 때문에 권력이 나온 게 아니라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다양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권세와 힘, 이런 게 다양하게 수직적인 체계에 놓여 있고, 당시의 상황에서 충남도지사라는, 그리고 차세대 대권 주자로서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을 그리고 대선을 위해서 모든 문제 있거나 불미스러운 것들은 묻어둘 수도 있고, 그냥 한편으로 말 나오지 않게 조용히 다 한마음으로 대선 후보를 만들기 위해 했던 캠프와 같이 돌아갔던 이 조직에서의 있는 삶은 얼마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그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를 명백하게, 왜 너는 그걸 거절한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인지를 책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목소리가, 그리고 이런 과정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편집됩니다. 피해자 목소리는 왜곡되고요, 무시되고 잘 설명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강제로 끌려 나왔을 때 발가벗겨진 상태에서의 모습이란 얼마나 잔인한지를 잘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대의를 위해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의를 위해서,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더 차세대의 정치 주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서포트하기 위해서라는 대의 앞에서 수행하고 도왔던 많은 노동의 현실이 참혹하게 침해되었는지라는 내용도 알게 됩니다. 캠프에 보면 수행비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제 수행비서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군대에서는, 제가 군대에서는 부관과 같은 역할일 수도 있던 것 같은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모든 것들을 보조하고 모든 연락을 받고 모든 의전을 챙기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수행비서의 삶이 얼마나 삭막할 수 있는지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어떤 페이지, 책에서 나중에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업무 매뉴얼에 간단한 거, 수행 중 휴대 목록, 옷차림, 전화 응대 매뉴얼, 일상 수행, 기타 수행, 서울 수행, 해외 수행, 수행비서의 위치, 뭐 다양한 내용들이 사실 그냥 매뉴얼의 내용이라고만 하기는 그렇게 치부할 수는 없는, 엄청나게 자세하고 엄청나게 규정하고 엄청나게 노동권 침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지금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비서분들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공무원들이나 공직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쩌면 기업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한국에 있는 다양한 사회가, 다양한 구석구석이 상당히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되고 있고, 높은 사람들의 더 위에서 모시는 사람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행동으로, 잘 좋게 보이기만 행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희생하고 서포트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숨막힐 정도로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내용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입니다. 목소리가 지워진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재판을 하는데, 재판에 가서 판사님이 앞에 가면, 또 이게 수사를 받으면, 조사를 받으면 이게 그러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낭만적인 일인지, 막상 재판 과정에 가서 얼마나 많은 형태로 목소리가 지워지게 되고 얼마나 다르게 프레임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전 170쪽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눈에 너무 전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성범죄 사건은 어느새 불륜 사건으로 이제 포장이 되고, 법적인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로 이제 바뀐 게 되고, 생존자가 오히려 가정 파탄을 초래한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로 이제 프레임화되는 형상. 책임은 다, 그리고 이 피해를 입은 사람, 너가 잘못한 거 아니냐로 자꾸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도 그랬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요. 가해자인 안희정 지사가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자꾸 피해자의 행실, 피해자는 어떤 사람인가가 자꾸 논의가 되는 형식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이제 너무 난민 분야를 법정에서 대리하게 될 때도 너무나 이게 다른 분야긴 하지만, 갑자기 이제 여기 너무 머리를 맞는 것처럼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게 어쩌면 난민과 관련돼서의 인권 침해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박해에 관한 사건인데 갑자기 가짜 난민에 대한 사건이 됩니다. 법률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사람이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인가,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걸로 바뀌게 됩니다. 난민이 갑자기 어떻게 되냐, 피해자인데, 피해 박해를 당해서 온 피해자인데 한국의 체류 질서를 파탄내는 가해자로 갑자기 그려집니다. 심사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되게 엉망으로 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잘 기록되지 않았던 가해자, 그렇게 했던 한국 정부의 출입국이 갑자기 가해자인데, 몸살을 앓고 있다며, 우리 난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힘들다며, 갑자기 우리 질서를 엎드리고 있다며 피해자로 갑자기 둔갑하는 상황이 됩니다. 갑자기 모든 책임은 난민 개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개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돌아가서 너가 알아서 잘 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기란 전략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통하게 되는데, 난민을 수상하고 이상한 사람을 자꾸 만들어서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선입견과 예단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거예요. 사실 법정에서 그래서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어요. 마르케스의 천년의 고독인가요? 하는 제가 다 읽었던 책은 아닌데, 피해의 어떤 사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학살되는 사실에서 상황에서 단 한 명만 피해자로 살아남고 다 학살한 거예요. 학살 당한 거예요. 피해자가 나중에 살아남은 생존자가 나 살아남았다, 어떤 학살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목격했던 사람이 다 사망했으니까. 이 사람만 갑자기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한 사람 다양한 이슈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난민들에게도 사실 등장한다는 사실에서 사실 잘 책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사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피해자의 곁에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인권활동가들, 저희들의 인권활동가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곁에 어떻게 서는가라고 하는 거죠.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왕따 너 하지 마라고 가해자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 옆에 학생 때 같이 친구가 되고 옆에서 있어주는 게 중요하고,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너 이상한 사람이야, 너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아 라고 옆에서 연대하고 같이 있어주는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데, 특히 이 책에는 보면 이 책에서 그 재판 과정 내에 사실을 밝혔을 때 기존에 있었던 조직에서 같이 맞다고 증언을 해주면 심각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아니야 너가 맞았어로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피해를 당한 사람은 힘이 없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강하다면 갑자기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도 말을 바꾸고 돕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용기 있게 나서준 사람들, 용기 있게 활동해서 계속해서 이분을 안전하게 지켰던 사람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정도에 초점을 두고 이 책을 너무 흥미롭게, 사실 하지만 책장에 잘 쉬이 넘어가지 않은 고통스러운 문장들이 너무 많은데 읽었고요. 이 책이 다시금 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슈가 공론화돼서 가불강교에 있었던 권력형 범죄들이 있을 때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지, 공론회장에서 그걸 그냥 이건 내가 딱 보니까 어떤 거야 알겠어 라고 판단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책이어서 많은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